예, 시장이 뭐 하루하루 퐁당퐁당이에요. 하루 올랐다가 하루 밀렸다가 오늘은 이제 오르는 날인데요. 지수는 오르지만 뭐 대체적으로 거래 대금이나 이런 건 여전히 부진합니다. 관망 속에 테마 섹터 장세가 펼쳐지는데요. 어느 쪽에 그런 관심과 돈이 모일까요? 머닝 전략입니다. 정석현 신한투자증권 구로지점 PB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시원시원한 정석현 PB와 함께 관심 섹터하고 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시원시원하다고 하느냐 하면 바로 다이렉트로 얘기를 하시니까 시원시원합니다. 키워드 살펴볼게요.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는 머닝 전략의 키워드 첫 번째는 방산입니다. 미래 먹거리 K방산. 기존에 이제 성장성과 수주도 있지만 대선 주자들이 또 이제 관련된 것들을 언급하면서 정책 모멘텀으로 다시 좀 살아날 수 있을까? 방산주 시각 어떠십니까? 뭐 사실 정책 모멘텀이 없더라도 실적이 너무 좋은 그렇죠. 위치에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충분히 싼 위치에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제 최근에 뭐 이재명 예비후 후보가 대전에 있는 이제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방산 산업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이제 4대 방산 강국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던 부분도 있었고, 사실 이거는 뭐 어느 당이냐 이런 걸 떠나서 무조건 방산 산업은 키워 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전 당에서도 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에서 봤었을 때는 충분히 정책적인 모멘텀도 추가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책적인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 모멘텀만 갔다가는 이제 급등 이후에 사실 변동성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아닌 근저의 실적과 이런 지정학적 글로벌 변화의 트렌드를 가지고 있다는 게 핵심이고요. 대장주는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고 뭐 현대로템 이런 기업들이 오늘도 주목받고요. 한국항공우주 뭐 이 정도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는데 방산주 가운데 우리 정석현 PB가 눈여겨보는 종목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는 MNC 솔루션이라는 기업인데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신규 상장주에 가까운데 상장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급하게 올라왔던 종목이기도 했었습니다. 뭐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뭐 방산이나 뭐 건설 장비 같은 거에 원래 들어간 유압 시스템이나 구동 장치를 만들어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었음에도 이제 최근에는 사업을 분리를 해가지고 방산에 들어간 유압 시스템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이제 나왔었던 것들 봤었을 때는 계약 규모가 한 200억에서 300억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수주 계약들을 계속 찍어내고 있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납품하고 이런 모양이죠. 네, 뭐 3월 달에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첨모 관련돼 가지고 유압 시스템 공급 계약 체결했었던 것도 있고 최근에 이제 K21이라고 해서 장갑차 관련된 유압 시스템도 추가로 계약 수주를 따낸 것으로 봤을 때 뭐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의 성장세가 충분히 돋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밸류 부담은 없어요? 아직 이 기업은 MNC 솔루션은? 뭐 아직까지는 뭐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이게 피어 그룹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우리나라라기보다는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다 보니까 밸류를 어떻게 줘야 될지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조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뭐 유압 시스템에서는 독점적인 공급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고 또 방산이라는 사업 특성상 한번 이제 수주를 따낸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좀 까다로운 심사 조건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거치고 나서 공급 계약을 계속해서 체결해 나간다는 건 레퍼런스가 되는 거죠. 추후적인 수주에도 긍정적인 전망이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지금 작년만 해도 이제 작년에도 매출이 이제 한 27% 정도 상승을 했었었는데 올해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목표치에서는 40% 정도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었을 때 성장률이 작년보다도 더 높다라고 봤었을 때는 충분히 매수에 봄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탄탄하네요. 물론 올해 얼마 할 거, 내년에 얼마 할 거라는 거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고, 그죠? 그게 다 되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실적의 숫자가 나오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좀 모르고 있는 작년 12월에 상장해서 잘 모르고 있는 MNC 솔루션 좋아요. 주목해 보겠고요. 다음 또 시장의 관전 포인트 볼게요. 두 번째는요. MSCI 지수 변경이 5월에 있군요. 그러면서 관련된 기업을 좀 눈여겨볼 게 어떤 게 있을까. 편입 예상 종목들도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편입 예상된다고 지금 뭐 덜컹 사면 오르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옛날처럼. 그죠? 미리 올랐다 빠진 측면도 있고 해가지고요. 관련된 이야기하고 이 관전 포인트 좀 알려주십시오. 뭐 일단 MSCI 편입 관련된 것들은 좀 일종의 추후적인 모멘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종목 중에서
좀 눈여겨보고 있었던 종목인 이제 HD 현대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네. 선박 관련된 업체에서 애프터마켓, 그러니까 유지보수 관련된 것들을 좀 전담하고 있는 업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월, 5월, 8월, 11월마다 이제 있는 MSCI 편입에서도 네. 이번 좀 긍정적으로 고려가 되고 있는 종목인데 이제 HD 현대 중공업 계열에서 유지보수를 좀 담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보여드린 표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네, MSCI 지수 변경되면 이제 들어가는 종목, 빠지는 종목이 있죠. 이제 얘들은 근데 보면 뭐 기업의 밸류나 이런 게 아니라 거의 뭐 시총으로 해요, 그죠? 시총으로 하니까 추정이 이제 뭐 가능하긴 한데 삼양식품, 한화시스템, LIG 넥스원,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아까 첫 번째 주제도 말씀드리지만 꼭 그 모멘텀이 아니라 실적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좋게 보는 쪽이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라는 건데요. 네. 어제도 이 기업을 저희가 다른 분이 좀 다룬 네네. 바가 있는데 그러면 관련된 포인트 조금만 더 얘기해 주세요. 뭐 일단 가장 크게 두 가지로 뽑자면 네. 이제 국제 회사기구 IMO 쪽에서 네. 이제 탄소 관련된 배출에 대해서 규제를 들어가다 보니까 네. 이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어 왔고 이제 신규 선박 수주 이전에 기존에 있는 선박 같은 경우에는 네. 친환경 선박으로 이제 엔진이나 부품 같은 걸 교체해야 되는 수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듀얼 퓨얼 엔진이라고 해서 LNG와 함께 섞어가지고 친환경으로 좀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엔진을 뭐 발주한다든가 이런 관련해가지고의 모멘텀이 네.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 부분도 종목 얘기하실 때는 뭐 살짝씩 한번 좀 코멘트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현대마린 솔루션은 최근에 올라서 지금은 16만 5천 원, 16만 6천 원 수준인데요. 타겟 프라이스는 어느 정도 잡고 계실까요? 타겟 프라이스라고 보기에는 일단 네. 전고점을 뚫고 가냐 마냐의 문제인 거긴 한데 뭐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조금 뭐 부담스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조정을 거쳤고 네. 이제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에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고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18만 원대 예. 중반 정도에서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전의 고점은 거의 20만 원인데요. 네, HD 현대 마린 솔루션 보셨고요. 자, 다음은 시장 키워드 종목입니다. 온코크로스 AI 신약 개발 패러다임인데요. 이 기업도 생소합니다. 발음부터 어려워. 네. 온코크로스의 어떤 기업인가요? 예. 이것도 이제 신규 상장주인데 이제 신약 개발을 함에 있어서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AI를 기반으로 해서 네. 후보 물질군이 이제 각 적응증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계속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네. 좀 임상 기간을 단축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 알고리즘 개발해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온코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AACR이라고 해서 아마케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제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도 발표를 할 예정이기는 한데 요 부분이지만 사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FDA에서 이제부터 신약을 개발할 때 있어서는 동물 실험을 조금 자제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임상 실험을 할 때 동물 실험 없이 진행을 하려고 하면은 대체제라고 했었을 때는 당연히 AI 신약 개발 업체밖에 없거든요. 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리커전 파마 같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 온코크로스라는 기업이고 AI 신약 개발 시장은 앞으로도 뭐 연간 한 40% 규모로는 성장할 것이라는 점에서 봤었을 때는 네. 선두주자로서 충분히 봐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업도 작년 12월에 상장했어요. 뭐 보통 신규주를 좋아하시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요, 뭐 신규 상장주를 항상 좋아하는 건 아닌데 오늘따라 좀 유독 또 갑자기 두 개가 그리고 겹치긴 이제 기업을 했지만 발굴하다 보니까 네. 그런 기업들이 조금 신선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의료 AI 같은 경우는 뭐 루닛 비노부터 해가지고 기대감들이 많은데 아직 많은 기업들이 보면 숫자가 제대로 좀 안 나오잖아요. 그죠? 의료 AI는. 그런 건 조금 주의점이 아닐까요? 지금도 아직까지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은 거의 네.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사실 그 중에서 어떤 기업과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느냐, 그것들이 조금 주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온코크로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제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같은 경우에도 그 약품 같은 경우에도 뭐 네. 키트로다라든지 뭐 오젬픽이라든지 뭐 아니면 듀피젠트라든지 이런 애들도 결국에는 이제 적응증을 확장하기 위해서 AI 신약 개발 업체와 함께 손을 잡고 좀 특허 연장의 길을 좀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었을 때는 이 섹터 자체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아직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온코크로스도 아직까지는 매출단이 적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물론 이제 이런 기업들은 자금이 있죠. 상장하면서 받은 것들로 개발하면서 이제 미래를 향해서 가는 건데, 이런 기업을 볼 때는 그런 실적 베이스도 뭐 일부가 될지라도 고려 요인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머닝 전략 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정석현 PB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